요즘 길 가다 보면 드론 날아다니는 거 진짜 흔한 풍경이 됐죠? 근데 말이에요. 그냥 슝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처음엔 그냥 장난감 같았던 이 기계가 어떻게 우리 하늘의 교통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드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한번 쫙 훑어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 생긴 문제,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하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관제 시스템이라는 해결책은 뭔지, 또 기술뿐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전체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제 드론은 그냥 취미로 날리는 장난감,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아니, 피자 배달은 물론이고 저 멀리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데까지 쓰인다니까요. 드론 기술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역시 상업 분야죠. 이건 뭐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앱으로 피자 한 판 딱 시키면 드론이 윙 소리를 내면서 공원 벤치 앞까지, 아니면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따끈따끈하게 배달해주는 시대. 네,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급 구조 현장에서는요,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너무 위험한 화재 현장이나 재난 지역에 구호 물품을 떨어뜨려 주고요. 또 실종자를 찾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하늘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안보 분야로 가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전쟁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적진을 정찰하는 건 이제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날아오는 적의 드론을 막기 위한 안티 드론 시스템까지 나왔습니다. 국방의 패러다임이 진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드론의 활동 무대가 이 지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멀리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나사가 토성의 달,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드론을 보낸다잖아요. 와, 이건 뭐 우리의 상상력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갈 기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드론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 하늘이 너무 복잡하고 또 위험할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특허 문서를 보면요. 문제점을 이렇게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드론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충돌 사고, 보안 지역 비행,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드론이 혼란과 위험, 그리고 사생활 침해까지 낳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8분. 이게 뭐냐면요. 2024년에 제주국제공항에 불법 드론 딱 한 대가 나타나서 공항 전체가 마비됐던 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한 대 때문에 수많은 비행기가 뜨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발이 묶이고 그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비행기들처럼 드론에게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죠. 바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설계되어야만 하죠. 자, 특허받을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거의 모든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조종사랑 드론이 시스템에 딱 등록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신분증 같은 거죠. 그 다음 비행 경로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안전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승인을 내주고요. 비행이 시작되면 위치, 고도, 속도 같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드론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다? 그럼 바로 시스템이 개입해서 드론을 붙잡아 안전한 곳에 강제 착륙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사람의 실수까지 막아주는 완벽한 디지털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행 금지 구역을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공항이나 군사 기지처럼 중요한 곳들 위로는 아예 날아가지 못하도록 디지털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만약 제주공항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 48분간의 마비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똑똑한 디지털 관제탑 하나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진짜로 이 하늘의 질서를 잡으려면요, 기술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규칙과 인프라, 그리고 이걸 운영할 전문가까지 갖춰진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알던 항공세계, 그러니까 비행기, 공항, 조종사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옆에 드론과 버티포트라는 새로운 이착륙장,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운용자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평행세계가 하나 더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법도 새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항공교통법 같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신산업을 위한 규칙들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 허가는 누구에게 내줄 건지, 이런 것들을 기존 항공법과는 별개로 아주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생기니까 당연히 새로운 직업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 조종사죠. 이게 그냥 취미로 날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려면 전문학원에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시간과 비용도 꽤 많이 투자해야 정식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엿한 전문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과 법, 그리고 시스템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준비 운동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건 바로 이겁니다. 드론 택시. 상상이 되시나요? 아침마다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는 대신 하늘길로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15분,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5분 만에 가는 세상. 이게 바로 교통의 혁명이죠. 그리고 이 비전은 단순히 한 도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은 바로 AMM, 즉 미래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도시 중심부와 외곽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도시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것도 시끄러운 엔진 소리 대신 조용한 전기 동력으로요. 기존의 지하철이나 버스와도 연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친환경 교통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술도, 법도, 인프라도요. 머지않아 우리 머리 위 하늘은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수많은 드론들이 오가는 길이 될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이륙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하늘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었을까요?